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와 인터넷의 여러 글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판단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변호인이죠. 김칠준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칠준입니다. 네, 이미 여러 건 지금 고소를 한 상태죠? 예, 고소가 제기됐고 이미 재판까지 네. 가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된 사안도 아, 있습니다. 우종창 전 기자 말씀하신 겁니까? 이 예, 예. 경우는? 예. 그 앞으로도 계속 고소는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도 계속 저희가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은 따박따박 가겠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가겠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던데요. 그러면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어디까지라고 하는 어떤 뭐 이게 그 한계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입니까? 그동안에 좀 수사가 시작되면서 음,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그야말로 허위 보도의 홍수였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그 허위 보도 속에는 음,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목표를 의도해서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간 허위 사실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극적이고 또는 망국적 색깔로 더 씌워지고 음흠. 또는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들이 너무 극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법적 대응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바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보시면 너무 명백합니다. 예.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음.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라는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요. 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음.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덤비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음. 대단히 악의적이다. 예. 그리고 이슈를 키우겠다. 음.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라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어서 네.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 법적으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예, 청구 기한을 지나서 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무튼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그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예, 채널 A와 TV조선을 상대로도 정정보도를 아니 그 소송을 걸었는데 예를 예, 들어서 경향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관련 보도고요. 채널 A와 예, TV조선은 울산에 내려가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송철호 현 시장을 만났다.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런 보도 사례도 이 해당 언론사나 기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 기준 중에는 네.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일정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 보도를 하고 개중에는 네. 신속성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네. 또는 정황을 과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그동안에 거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었죠. 음. 그런데 조금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확인할 의사도 없었다. 어떤 보도의 방향과 맞추어서 명백하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 민사소송이나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리고 그 책임이 좀 크다 싶으면 형사고소까지도 계속 진행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러면 이 있습니다. 보도의 방향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뭐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의도가 여기에 개재돼 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프레임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물론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일 수도 있고 음. 언론이 먼저 선제적으로 설정한 프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프레임이라는 게 일정한 사실관계들을 취재하고 거기 정리된 것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기보다는 음. 그 사실관계 확인과 상관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거기서 깨어 음. 맞춰나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허위 보도들이 많이 양산되어 왔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데 그것도
누가 봐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들, 그 확인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향 경우를 그러니까 질문드리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그 어떤 고소의 취지를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예, 이건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예. 기한을 넘어버렸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근데 정정보도 청구는 그런데요. 네. 또 민사상 또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거기에 예. 원인 판단은 그게 음, 허위 보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법원을 통해서 허위임을 확인하고 음, 그래서 국민들한테 잘못 각인된 예. 허위 사실로 각인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나가는 과정들은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그 고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그 피력하는 사람들이 그 대고 있는 근거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2013년 5월 그 SNS 글인데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요게 하나의 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이 내용을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글들은 너무도 옳은 말이고 우리 법이 또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확립돼가는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음, 다소 그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네. 사실관계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그 조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원칙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입니다. 어떤 예를 점입니까? 들어서 예, 예. 예예 우선 이제 사실관계가 구체적 사실관계의 허위 유무는 음, 아까 다양한 그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토론되는 것과 달리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 허위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또 생각 출발점이 다른 점이고요. 네. 다만 그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쏟아지는 허위 보도 속에서 이미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명백한 허위 보도 그리고 이미 사실을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허위 보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침해를 받았다는 것. 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의 그 키워드는 예. 그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간첩, 뭐 불륜, 강간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어떤 인간적인 모욕을 줄 어떤 생각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과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전혀 무관한 네. 별개 인간적인 모욕의 표현들을 이런 것들을 주로 선별해서 좀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조 장관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 범주와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듭니다. 그 지금 읽어드린 두 개의 SNS 글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검증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2013년에 얘기했던 검증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적 제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지만 예. 그러니까 그 요번에 지금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글들은 검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인신 공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이런 판단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정해진 결론에 깨어 맞추기 식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손쉽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허위 사실이 국민들한테 깊이 각인되면서 나중에 바로잡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허위 사실들 네. 이런 것들만 정말로 선별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지 네. 그 어떤 속보성이나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오가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사실관계 유무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 선별해서 소송을 하는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변호인단한테 맡긴 겁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저희 민사나 또는 언론중재위 쪽은 네. 주로 저희들이 이제 사건을 위임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일단 그 사안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고 또 개인적인 가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일단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금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한 30초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왜 지금입니까, 시점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대응한다 하더라도 네. 언론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대응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었고요. 이제 모두가 다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예.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